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FOMC라는 초중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한 주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헬게이트가 될지 헤븐게이트가 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첫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현재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화두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은행 리스크,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시장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모든 촉각을 기울이며 조심조심 베팅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은행 리스크부터 살펴보자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가지만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 1위 은행인 UBS에게 인수가 확정되면서 유럽 쪽으로 전이되었던 은행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형국입니다. 특히 이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이 인수금의 최대 3배까지 대출을 약속했고, 미국은 유럽으로 신속한 달러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주 단위 달러 스왑을 1 단위로 변경해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것은 단순히 1위 은행이 2위 은행을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스위스 정부가 있고, 또 그 뒤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연준과 미 재무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은행 리스크가 번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작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55%가 넘게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UBS가 인수하는 가격이 헐값이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주주는 22.48주당 UBS 주식 한 주를 받게 되는데, 현재 가격에서는 UBS 주식 약 18스위스 프랑과 비슷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UBS의 주가와 같아질 때까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다음으로 심각한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주가가 거의 50% 하락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미국의 11개 은행 연합이 300억 달러의 자금 공급을 약속했죠. 하지만 빠져나간 돈이 7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금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다른 은행들이 예치한 자금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가진 자산을 모두 매각하거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현재의 주식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파산해서 거래가 정지된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는 아직도 인수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입찰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파산한 은행 자체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빠른 조치를 통해 뱅크런이 전염되는 것은 잘 막아내고 있고, 따라서 전체 은행권으로 위기가 번지는 것은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들이 심각한 약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늘 다우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채권 수익률이 급락하며 돈이 오히려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다우에서 위험자산으로 불리던 나스닥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듯 보이자 다시 다우로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급락은 기술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처럼 은행 리스크는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진화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금값이 일주일 새 크게 올라 2,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채권 가격이 급등하며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불과 열흘 만에 4%를 웃돌던 것이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시장은 은행 리스크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면 이제 슬슬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2일 FOMC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부터죠. 여기서 연준이 어떤 정책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후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어떤 전망을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완전히 갈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게이트가 될 수도 있고 헤븐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3월에는 여전히 금리 동결보다는 베이비 스텝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리로는 5%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FOMC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하루 더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FOMC 결과 예측에 대한 얘기는 내일의 화제거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다 얘기해버리면 내일 할 얘기가 없죠. 네, 그리고 테슬라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올렸다는 뉴스가 있었죠. 기존의 BA1 등급에서 BAA3 등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드디어 정크 등급을 벗어나 투자 적격 등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S&P 글로벌에서도 투자 등급을 B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한 번에 2단계 승격시켰는데, 이제서야 양대 신용 등급에서 모두
투자 적격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가만 본다면 이 소식 이후에 단기적인 큰 변화는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투자 등급의 상승은 대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테슬라에 대한 투자 안심도를 높임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테슬라에 부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낮춤으로써 할인율을 낮춰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환산 가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의 감소는 동시에 변동성 리스크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 상향, 위험 프리미엄 하향, 변동성 하향, 차입 여유 증가라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주가는 눈앞으로 다가온 FOMC나 다음 달에 있을 판매량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오늘 당장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노이즈들보다는 오히려 신용등급의 상승 같은 장기적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뉴스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미래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며 시간이 흘러 가격이 가치로 수렴하게 될 때 진가를 발휘하는 진짜 정보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디스는 이번에 테슬라 등급을 높이면서 테슬라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업계 최고의 마진을 낼 것이며 매우 훌륭한 현금 흐름과 재무 건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S&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도 테슬라 신용 등급을 높이며 강력한 마진과 뛰어난 현금 흐름을 높이 사서 평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대 신용평가사가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기업의 진짜 미래 가치죠. 오늘 올랐다 내일 내렸다 하는 시장 노이즈가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단기적 시장 방향은 이번 주 FOMC로 결정이 되겠죠. FOMC에 대한 얘기는 내일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